경기 침체에다 고금리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강릉과 속초 지역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이어지기 때문인데 다만 아파트 입지에 따라 양극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낮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4월 하순의 평균 기온 정도가 되는데요. 12일 비가 내린 후 반짝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대기로 주말 사이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올해 횡성 한우축제가 횡성 종합운동장과 시가지에서 10월 6일부터 개최됩니다. 원주시가 10일 오후 시장실 개방 행사를 마련하고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낮에는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2일 전국에 이제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오후 1시 시민들이 공원에 나와 산책을 즐깁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얼마 전까지 엄청 추웠는데요. 요새는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아요. 파카를 많이 입다가 요새는 이제 등산용 파카로 바꿔 입고 요새는 날씨 좋아서 매일매일 나옵니다. 두꺼운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요즘입니다. 봄이 오자마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강원도 내 낮 최고 기온은 5일부터 2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평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0도 이상 높은 건데요. 보통 4월 하순에 가서야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데 초여름 더위가 한 달 이상 빨리 찾아온 겁니다. 기상청은 초여름 더위를 몰고 온 건 대륙에서 달궈진 고온의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넘어온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륙 쪽에서 달궈진 고온의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까지 이어져서 강한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두꺼운 겉옷을 세탁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한두 벌은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11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12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 일부 산지 주변엔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일요일 산행 계획하신 분들은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12일과 13일 전해상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다며 해상교통의 또 안전을 당부했고요. 기온은 14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에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는 등 시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철도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입지 여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항 바로 앞에 최고 43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 131제곱미터형 분양권은 지난해 무려 17억 4천만 원에 거래돼 강원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도 최고 43층 아파트 540세대를 짓는 공사가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속초 중앙초등학교 옆과 동부아파트 뒤쪽에도 각각 925세대, 1024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조망할 수 있거나 편의시설을 갖춘 브랜드 아파트들은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매물을 찾으신 외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일단 바다 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한정돼 있고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죠.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대 2를 기록했던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최고 29층에 15개 동으로 구성됐는데 규모가 1305세대에 달합니다. 강릉시 내곡동의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전체 918세대 규모로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 강릉시 송정동 일대에는 79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허가를 완료하고 분양과 착공을 준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은 강릉 지역에만 2,800세대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강릉과 속초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강원 지역 평균값은 지난해 8월 106.5로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속초와 강릉은 여전히 매매 지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춘천은 하락세가 완연하고 원주는 1년 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춘천은 지난해 5월 106.4에서 지난 1월 101로 하락했고 원주는 지난해 4월 104.9에서 지난 1월 100.5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강릉은 지난해 8월 112.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 1월에도 111.2를 나타냈고 속초는 지난해 9월 118.4까지 치솟은 뒤 지난 1월에도 117.6으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브랜드나 입지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3, 4일 근무하고 그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바뀌는 조건 때문에 여기에 세컨하우스로 사시는 분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많을 걸로 봐요. 전문가들은 다만 금리 인상의 변동성이 큰 데다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여서 강릉과 속초 지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제19회 횡성 한우축제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횡성 종합운동장과 시가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축제 개최 일정과 장소를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개최됐던 제18회 횡성 한우축제에는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횡성 소소마켓과 예술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가 10일 오후 시장실 개방 행사를 마련하고 시민과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이 직접 시장실을 방문해 기념 촬영도 진행했으며 시정 방침 설명도 진행됐습니다. 원강수 시장은 앞으로 시장실을 찾는 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이기도 하죠.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서 현재 남아있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는 전문가 다수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만이 남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나 고위험군의 동선을 분리하기가 힘든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하고도 2달째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잇따라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승객들 눈치를 보느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 사이에 손님은 줄어들고 택시기사들의 일상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택시기사들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정신없이 오르는 물가에 택시비마저 오른다고 하니 한껏 얇아진 지갑 걱정에 소비자들의 한숨이 짙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택시기사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오전 10시 반, 조금 늦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탓입니다. 요즘 어때요? 물가가 오르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없죠. 30분이 지났지만 손님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결국 가까운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보통은 그럼 이렇게 기다리시겠네요. 그렇죠. 콜 들어오지 그렇죠. 않으면. 않으면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여기서 어떤데 여기서 1시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승강장에서 기다린 지 50분 만에 드디어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가까운 거리여서 기본 요금만 받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50분 정도 기다려서 3,800원 벌었네요. 벌써 지금 12시인데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먹고. 근데 식당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3,800원 벌 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점심을 거르고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갑니다. 손님은 없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긴 줄입니다. 차라리 손님이 좀 많으면 계속 회전이 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함도 덜하고 뭐 이럴 텐데. 최근 서울 요금은 30% 가까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은 인상안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 수는 요금이 오르지 않은 곳도 함께 줄었습니다. 승객들 많이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합니다. 경제도 안 좋고 택시비 인상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해로 비교하면은 3분의 1 이상 준 것 같아요. 유류비는 오르는데 택시비는 몇 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 개인 택시라고 상황이 딱히 나은 것도 아니지만 산업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24시간을 이러고 있어도 산업금 입금도 안 되니까 그만큼 더 운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적고. 아예 다른 업종을 찾아 떠난 동료도 많습니다. 기사 수가 줄수록 택시가 없다는 승객들의 불만만 늘어납니다. 모르 같은 경우는 또 잡았어요. 한참 만에 코를 잡았습니다. 이번 승객에게는 택시비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물가가 뭐 다 전체가 오르니 어쩔 수 없는데 좀 부담이 되죠. 좀 많이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3시간 가까이 번 돈은 13,300원.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택시비 인상을 향한 승객들의 시선은 유독 따갑습니다. 20년 넘게 택시 영업만 해온 택시기사도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물가가 오를 만큼 우리도 택시 요금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시민들이나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전혀. 허리가 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나비 효과처럼 오르는 물가부터 잡지 못한다면 승객도 택시기사도 허리가 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일 오후 2시 13분쯤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 밭에서 난 불이 근처 야산으로 번졌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인력 90여 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예보를 보면 12일 오전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1.5에서 3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해 해경은 연안 해역 조업선과 낚시 여선 등은 조기 입항해야 하고 해안가와 갯바위 출입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